화이론 근본주의 신앙을 자유롭고 정의롭고 정통적이고 민족적이며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신앙이라 우겨온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철마다 거의 무한반복 레퍼토리입니다. 한편이 이렇게 이게 진리다 하면 저쪽이 진리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이분법 사고가 지겹다 아우르자 하면서 또 한쪽을 편듭니다. 이게 무한반복이죠. 그러니까 진영론을 이제 넘어서자고 할 때 대부분이 전라도 양반들의 신앙 논리를 기본으로 깝니다. 그러니까 중립이라고 말하는데 중립이 아닌 거였습니다. 반공시대 것만 이분법적이고 획일적이라고 하면서 전라도 양반권 이분법이고 획일적이 아니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죠. 사실 이런 군주 중심 화이론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이런 그 친박 집중 이러 따지는 거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시대의 그 전라도 중심의 화이론, 전라도 중심의 중화와 오랑캐 나누기뿐만 아니라 박근혜 때 그 경상도 쪽의 동인 중심의 화이론, 둘 다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왜 돌아갔느냐? 지금 70대들은 이상한 심리를 갖고 있어요.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나타난 종말론으로 개신교를 어떻게 다 몰아내고 다 신종교로 돌아가서, 근데 그렇게 돌아갔다는 환상이 결국 시진핑이 다 내 거다 하고 동북공정하는 거에서 자살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민족의 그 속국으로 가는 거를 아주 낭만적으로 칠했던 게 함석헌의 종말론인데, 그 함석헌 시각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노인들이 때문에 다음 세대가 아주 고통이 심하죠.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죠. 좌우지간 이렇게 박근혜라는 그 왕을 중심으로 화이론을 나누고, 이런 연장선으로 여기서 그 당파 중심에 이렇게 왕도 또 어겼다고, 왕이 어겼다고 살해도 하는 그 노론 시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귀족 당파 중심의 화이론, 이건 과연 대안이었던가? 지금 그 도장이나 그때 박근혜 탄핵 때 그 했던 편들은 사실상 논리로 보면은 동인이 아니라 서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친박이라고 불렸던 이들은 그 양반 색깔로 동인인데, 도장파도 서인이고 민주당과 국민힘당 모두 서인, 즉 모든 정당은 모두 다 서인 시대 노론 일당 독재자 아니냐. 그래서 그 김종인이 그 국민힘당에 그 안 되게 죄를 뿌리고 하는 게 그 누구도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거의 동인을 거세하고, 거의 조선시대 때 그랬잖아요. 사색붕당 때 자기하고 당파가 갈라지면은 힘을 합쳐서 거세해버렸잖아. 근데 이렇게 이 시스템이 지극히 중국적이고 지극히 구태적인데, 뭐 지금 현재 WCC 그 세계교회가 없고 무슨 진보적이고 시민적이고 민주적이고 뭐 온갖 좋은 뭐 혁명적이고 좋은 이름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아닌 거죠. WCC 특히 그 몰트만이 뭐 인지과 교양이 후원 많이 했는데 전부 사기죄 정죄받을 만하죠. 뭐 물론 몰랐다고 해서 할 수 있을 거니까 뭐 최소한 무효 확인까지는 갈 수 있는 부분이죠. 약간 왕을 이렇게 이쪽에 제후 중심으로 했을 때 왕을 허수아비로 놓는, 그래서 그 문장 시대 그 문장이 바지저고리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나올 수 있죠. 진영을 넘어서자는 논리는 하나같이 전라도 대승불교 스타일로, 그러니까 이런 제후 중심을 깔고 한 쪽에서 그쪽 지방의 유교에서
그 연결된 대동신항과 연결되는 그런 쪽에 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그 대승불교가 그 당성, 당파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그 일국양제 개념으로 결국은 전라도 진영 논리를 넘어서자는 게 일국양제 개념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그 공산당 그 권력독 집중에 밀어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진영 논리를 넘어서자,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자, 그 기타 그렇게 넘어서는 게 사실은 다 이분법이더라. 거꾸로 이분법이더라. 다 속임수더라. 북한은 왜 자기들을 적대시하는 남한과 대화해야 되냐. 이 7.4 남북 공동성명 때 함석헌이 반공 세력에 아주 적개심을 가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북한과 대승불교적인 아우름을 강조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일당의 강조는 이때를 기원으로 하고 있어요. 7.4 남북 공동성명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왜 한국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한국 교회를 삭제하고 싶어하는 북한 공산당에 거의 상납하는 지향으로 봐야 되나 그런 지향성에 왜 또 멍석을 깔아야 되냐. 장준하 명제가 모든 공산을 포함한 모든 통일에서 그거는 변명이 안 돼요. 그게 변명이면은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장준하급 함석헌 교지. 사기지, 사기.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반공 그게 저기 좌익에 아팠다 그러면은 똑같이 아픈 게 있지. 전라도 당파성, 전라도하고 북한하고 그 유교 화이론식으로 해서 이렇게 적게 그 우익과 그 기독교인 학살했던 그런 화이론, 그것도 당연히 아픈 거죠. 근데 한쪽을 인정하지 않고 한쪽만 바라보자. 왜 한국 사회는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으면서 특히 좌파 기독교는 이론도 발달해서 했잖아요. 그래, 당시 좌파 기독교가 이론 발달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론 발달했으면 신앙으로 보여야지 그거를. 왜 반회계는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북한을 적대시하는 남한에 왜 북한이 문을 개방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북한을 하나도 바꾸지 말자 하면서 언제나 남한에 특히 한국 교회에 무장 해제를 주장하면서 거의 그 한국 기독교인 진멸 수준을 주장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왜 한국 보수 교회는 자진하여 셀프 자살을 해야 되나? 왜 하나님 팔고 나라 팔고 이웃 팔고 세계를 팔고 복음 팔고 왜 함석헌 장준하를 위해서 그래야 되지? 왜 함석헌 장준하를 위해서 왜 그래야 되냐고. 그럴 이유가 없어. 그렇게 하면 함석헌 장준하 교로 분리해서 나가야지. 일단은 지금 현재 이렇게 지내온 모든 자체는 문서로 이미 투명했기 때문에 과거부터 그런 걸 하나하나 무효화로 사기로 무효로 다 깨버려야지. 일단 지금 현재 화이론 개념, 한쪽이 경상도가 화이론자이면 전라도가 화이론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다 경상도 유교가 있는 곳에 다 화이론이 있었잖아요. 깍깍 다 있었잖아. 근데 넘사벽이 북한이나 중공인 건 근데 전라도에 없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게 경상도에 반공 세력의 화이론이 셌다. 전라도가 더 오히려 더 셌다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한다고 요란 법석 때는 애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조상신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의 이분법이에요. 군사정권 권위주의하고 명백하게 다른데, 갑질전행, 권리남용. 그러니까 귀족이 법 위에 있는. 그러니까 군사정권은 공권력이 법 위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귀족이 법 위에 있어. 남북대화 목적은 북한을 지렛대로 헌법을 무너뜨리는 권리남용이죠. 이게 목적이죠. 결국은
WCC에 제출된 기독교 민주통일운동 관련 문서들 전부 다 깨뜨려야 됩니다. 좌우지간. 일단 성경의 그 히브리적 세계관은 화이론하고는 완전히 별개예요. 우파 사회에서는 진짜 불편함이 밀려옵니다. 지금 이렇게 그 화이론으로 각각 그 시족별로 그렇게 전라도 따로, 경상도 따로 화이론으로, 게다가 그 전라도 화이론은 대한민국 형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교회 신분이면서도 그 언약사상, 계약사상을 몰라. 언약사상, 계약사상을 모르고서 무슨 그 이론서로 그 계약사상, 언약사상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지. 그래서 지금 현재 화이론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그 국가 이전의 시족사회다. 이 국가 이전의 시족사회, 기승전 감투, 권력, 이 화이론 개념으로 권력을 지향한 단재 신채호 선생 영향이다. 그래서 우익은 맨날 하는 이야기가 네가 국법을 어기겠느냐, 네가 왕명을 어기겠느냐, 진짜 그 왕명을 어기겠느냐 하는 그 개념의 법이 서양법이 아니라고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했지. 도대체 지금 현재 머릿속에 박혀있는 군사정권 때 그 법 개념이 왕명을 어기겠느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서양법이 아니라는 거. 또 화이론을 깔고 있고, 자익은 반동분자다 탕탕탕 이렇게 반동분자 척결하는 거, 북한도 많이 나오죠. 근데 이런 여기서 1987년 6월 항쟁이 자연법 중심이다, 법실증주의 반대로. 근데 이 87년 무렵에 짜짜로니 광고가 유행했어. 자연스럽게 짜짜로니. 이거 내 또래들은 다 알 거예요. 이경규가 했던 드립.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면서 암암리에 2000년 직후 그때까지만 해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 백낙청 씨의 창작과 비평사 홈페이지가 2000년쯤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 토론장으로. 그때 게시판에서 계속 오르는 게 그거야. 자연법을 이런 짜짜로니 개념,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좌익들이 우익 인사 및 기독교인 학살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라고 보는 수 있죠. 왜냐면 중화민족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을 자연스럽게 라고 본다면은 중국인식의 피비린내, 당연히 옳다고 보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시진핑이 한국사는 다 자기 거야 하는 그런 민족사적 굴욕이 정당화되는 거죠. 옥성도 교수는 UCLA 대학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사를 연구한다면서 기독교인 학살을 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신종교 신관을 옹호합니까? 교회사가가 아니지. 그럼 신종교 역사가지. 이것도 물론 그럼 사기죄나 배임죄가 되겠죠. UCLA 대학 자체가 목성득 교수 강조를 폐강시켜야 됩니다. 좌우지간 국법이란 개념, 이 개념이 서양법이 아니고 중국 문명에서는 시족 개념이 민법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예들한테 민간 사회가 어딨어. 노예들은 다 너 누구네 노비야, 너 누구네 노비야, 너 누구네 노비야. 그다음 노비들은 자기 족장한테만 충성하고 갈갈이 찢기는 거 민간의 원칙이 없죠.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소득 3만 달러인데 왜 우파는 국민소득 1000달러 내지 많아야 5000달러, 5000달러 그때 우파 지식에서 하나도 변한 게 없냐. 왜 우파가 뽑았는데 좌익 이념을 진흥하는 문민정부였냐, 이런 의문이 있죠.
김영삼 노선이 한다고 했던 주장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그때 약속을 한다고 썼던 그 지지층한테 보여줘야 될 일이 남아있죠. 아니면 통정은 허위 표시였다고 그럼 그 통정 행위가 무효가 되든가. 그러니까 그때 했던 약속은 선의의 제3자였다. 민법 108조상 선의 제3자였다. 이렇게 주장하려면은 통정 행위를 무효로 하든가. 그리고 개신교인의 표를 얻었는데 왜 역사 바로 세우기는 왜 중국적 세계관이지? 이런 게 계속 의문이 남잖아요. 물론 중국적 세계관 강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강조할 수 있어. 간단하게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인 지지 받았으면서도 뭐 서구 신화 강조만 할 수 있죠. 같은 이치예요. 근데 트럼프가 그 미국 교회 생각하는 것만큼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는 그 호남 유교 색깔이 많이 도배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거기 여기 싸워서 경상도 유교 색깔 박자, 이건 자살골이고요. 일단은 그 전라도 유교 도배를 막자. 이렇게 전라도 유교 도배를 막자. 여기서 전라도 유교 도배, 그 위장된 도배를 막자지 하지 않고 경상도 유교 끼우자 하면은 그냥 완전히 집니다. 유교 시스템에서는 약자가 안 봐줘요. 서구 시스템을 주장해야지 약자에 그게 봐주지. 중국 시스템에서 약자다? 아니면 완전히 대중들한테 외면을 이렇게 받겠죠. 그리고 지금 도대체 저는 계속 반복합니다. 포퓰리즘 주장하면서 왜 한국과 상관없는 동유럽 이야기하냐. 결국은 포퓰리즘 기원은 농업이고, 농업의 어느 전 세계 어디나 똑같은 농민 특유의 농민 특유의 자만. 뭐 어떻게 되겠지. 마을에 이장들한테 책임 다 넘기고, 이장은 되게 쓱싹 조작해버리고, 이런 식의 마인드가 지금 갇혀 있잖아요. 우파 안에서 동인 서인 싸움하고, 그리고 신종교 틀에 자진하에 갇히면은 이재명 포퓰리즘이 무조건 이기겠죠. 그리고 이재명 포퓰리즘에 태클이 걸리려면은 서구적 시스템이 옳다는 그렇게 근원적인 다른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조갑제시 자체가 중국 사고관인데 맨날 반역 이야기하고, 맨날 그렇게 화이론 이야기하고, 화이론 근본주의자 아니야. 화이론 근본주의자. 그러니까 근본주의가 기독교 근본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시족 신앙과 연결되는 근본주의는 전 세계 어디나 근데 그 지역마다 다 그 근본주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참 시진핑이 동북공정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근본주의를 참 비굴하고 처참하죠. 지금 그래서 국가가 국가 형성 이전에 이런 식의 사회, 분할 사회, 시족 사회, 국가 형성 이전의 시족 사회로 감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볼 때 이완용 정신이 다 자동으로 합리화되는데, 이렇게 볼 때는 대한민국의 1948년의 국가 계약으로 이런 계약이 전제가 돼야지 시민적인 자유와 평등이 법치로 보장되거든요. 법치로 자유와 평등이 이 시스템에선 보장이 안 돼. 국가 형태 이전의 분할사회, 즉 의열단 선언, 이때 사회로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이 안 돼요. 갑질 전행과 사기폭년, 이것은 신의성실 원칙이 부재되게 되고 밀란 신앙 중심으로 가는 그런 화이론 근본주의 신앙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화이론 근본주의 신앙으로 자유롭고 정의롭고 정통적이고 민족적이고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신앙으로 생각할 때, 이런 신앙 연장선에서 또 이런 신앙이 두 팝을 나눠서 싸우는 게 지겹다고 할까봐 또 한편에서 또 전라도 편으로 기울게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서양파 옳다고 할까봐 탈출자마저도 중국파가 옳다, 친중파가 옳다 나오는 중도파리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친중파가 옳다고 하면 그 귀족의 갑질 전형, 귀족이 곧 하늘이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의 그 갑질 전형이, 권리 남용이 일반화될 수밖에 없죠. 권리 남용을 심판하려면은 그 정권 교체 만약에 그 한다고 하면 뭐 이제 듣고 또 경상도 귀족의 시대라고 하면 해버리면 그 피장파장 모순으로 하나도 심판을 못하죠. 결국 서양법을 말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서양법을 중시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안 하잖아. 그래서 미치겠죠. 피장파장 논리, 이건 70대 노인 어르신들의 상상에서만 되는 거고 현실에서는 안 돼요. 지금 아랫세대들 특히 출산율이 거의 그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는 그런 다음 세대는 제사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직 현실의 서양법 기준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